안녕하세요. 꼬마 친구 아두이노의 이진태입니다. 3강에서는 아두이노를 좀 더 잘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하는데 뜬금없이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두이노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덧붙여진다면 우리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좀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LED 전구에 불을 밝히기 위해 저항을 연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 강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전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전류, 전압, 저항의 뜻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값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름이 되면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이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정전이 돼서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전제품들이 동작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전기란 무엇일까요? 가전제품들은 전기를 넣으면 왜 작동하는 걸까요? 전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물을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네, 맞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높이가 같다면, 자, 요 위치와 요 위치라면 높이가 같죠?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느 곳으로도 흐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높이의 균형이 깨지면 흐르고 균형이 맞으면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은 높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니까 물이 흐르고요. 요 밑에 있는 경우는 높이의 균형이 맞다. 다시 말해서 위치가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전기도 이와 같습니다. 전기적인 균형이 깨지면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전기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건전지를 보면 1.5V, 뭐 3V, 또 뭐 9V, 가정에서는 뭐 물론 220V 요런 전압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전압이 다시 말해서 1.5V, 3V, 9V, 220V 요게 요 아까 물을 비유해 드렸던 요 높이차 있죠. 요 높이차 요게 1.5V만큼이다 또는 3V만큼이다 요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기를 설명할 때 물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자, 계속 물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물탱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탱크에 담겨있는 물은 일정한 수압을 갖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높이 차만큼의 압력을 갖게 됩니다. 자, 또한 이렇게 담긴 물탱크 안에 담긴 물들은요. 요 수도꼭지가 있는 요 관을 통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중간에 수도꼭지가 보이시죠? 자, 수도꼭지를 많이 열면 물은 많이 흘러가게 되고 당연히 수도꼭지를 잠글수록 흐르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를 전기에 비유하면 요 수압은 전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죠. 물이 흐르는 물은 전류라고 말을 합니다. 전류요. 자, 또한 여기 있는 요 수도꼭지요. 자, 요 수도꼭지는 우리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압, 전류, 저항 요 세 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부품들은 동작하기 위한 최소의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압과 전류도 있습니다. 물레방아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다른 물레방아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작은 물레방아는요, 왼쪽에 있는 작은 물레방아는요, 아마 적은 힘으로도 조그마한 물방울만 떨어뜨려도 쉽게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세고 큰 물줄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요 조그마한 물레방아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 버리고 말 겁니다. 반대로 크기가 아주 큰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 옆에 있는 물레방아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수압도 세야 되고 물의 양도 많아야 돌아갈 수 있겠죠. 자, 반대로요. 너무 작은 물의 힘을 떨어뜨린다면 물레방아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는 동시에 요 물레방아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물줄기가 있겠죠. 강 같은 데서 물이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물레방아로 가는 요렇게 물길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 요 작은 물레방아 쪽과 큰 물레방아 쪽에요, 저항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수도꼭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작은 물레방아 쪽에는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서, 요쪽은요,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서 물이 조금만 흐르게 하고, 큰 물레방아 쪽은 수도꼭지를 많이 열어서 물이 많이 흐르도록 하면 두 개를 아마 동시에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아두이노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아두이노는 5V라는 일정한 전압으로 작동을 하고 5V의 전압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각 부품마다, 우리가 쓰는 부품마다 필요로 하는 전압과 전류량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여기서 우리가 수도꼭지 역할을 했던 요 저항을 이용해서 물줄기의 크기, 물의 양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즉 저항의 크기를 달리해서 각 부품이 필요로 하는 전압과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이제는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고 저항값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옴이라는 사람이요, 전류와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옴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부릅니다. 옴의 법칙의 기본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회로에 전류를 흘리고 그 전류가 저항을 통과하면 옴의 법칙에 따라 전압이 생기는데요, 그 저항에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생기는 전압의 크기만큼 회로 전체의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보통 저항에 생기는 전압을요,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V가 흐르는 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냥 회로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요 회로는 5V로 이렇게 흐르는데요. 자, 요 회로에서 LED 전구, 자, 요런 LED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LED 전구는요, 3V 20mA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전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회로는 5V로 동작을 하는데 이 전구는 3V만 필요해요. 자, 3V 이상의 전압이 주어지면 아까 우리 물레방아 예를 들었듯이 이 LED 전구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수도꼭지 저항 기억나시나요? 자, 요 회로에다가 저항을 달아서 5V의 전압을 2V만큼 감소시켜서 요 LED 전구에는 3V만큼만 공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상한 공식 하나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옴이 발견한 공식입니다. 자,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요, 얼마 정도의 저항을 써줘야 될지 나옵니다. 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V. 자, 여기서 요 V는요, 자, 우리는 2V만큼을 없애고 싶은 거죠. 그쵸? V는, 자, 여기서 전구는 이
요 I는 전류의 양입니다. 그래서 20mA니까요. 0.02가 될 겁니다. 곱하기 자 저항 R은 됩니다. 자, 얼마를 곱해야 0.02에 얼마를 곱해야 2가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R은 10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옵니다. 100옴짜리 저항을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우리는 이 LED 전구에 3V만큼의 전압만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려운 저항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공급 전압, 그리고 LED가 필요로 하는 전압, 그 다음에 LED가 필요로 하는 전류의 양을 넣어주면은요, 자동으로 얼마짜리 저항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저항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 프로그램도 무료고요. 인터넷상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항 값을 계산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참 편리하죠? 사실 대부분 아두이노 호환 부품이라고 해서 나온 부품들은요, 아두이노의 기본 작동 전압인 5V를 바로 입력받아서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품에 이제 저항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따로 연결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종종 저항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저항이 무엇이고 전류가 무엇이고 전압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고 저항의 값을 읽을 줄 알면 좋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가 할 아두이노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